미국이 관세 폭탄을 터뜨렸는데 우리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미국의 고관세로 인한 타격을 우려했고 기업들은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9월 수출액이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 뒤에는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지난 9월 대한민국의 수출액은 65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9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2.7%나 증가한 수치로 202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실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분기 전체 실적입니다. 1,850억 3천만 달러라는 분기 수출액은 우리나라 수출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이 수치는 관세 전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얼마나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업종에서는 타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오히려 수출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 드라마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이번 수출 호조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9월 반도체 수출액은 166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월별 반도체 수출액 기준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AI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이러한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HBM 고대 역폭 메모리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9월 자동차 수출액은 64억 달러로 작년보다 16.8%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9월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전기차 라인업을 대폭 강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가 두드러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수출 상위 15개 품목 중 대다수가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골고루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 구조가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8월부터 적용된 고관세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1.4% 감소한 7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타격이 적었지만 분명히 영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출 시장의 다변화입니다. 상위 수출국 9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8개국 모두에서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0.5%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아세안 국가들로의 수출은 17.8%나 급증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경제 성장과 함께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19.3%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2차전지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중남미 시장입니다. 무려 34%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에서 한국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시장을 개척한 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수출 통계의 화려한 숫자 뒤에는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 다변화에 성공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25% 관세가 부과된 이후 철강과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평균 13.7%나 감소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매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중소기업의 63.6%가 향후 2년 안에 미국으로 수출하던 제품이 현지 기업의 제품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6.8%의 기업은 6개월 안에 시장을 잃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 철강 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미국 바이어가 주문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 현지 업체로 공급선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거래하던 곳인데 하루아침에 물량이 끊길 위기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처럼 쉽게 시장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바이어를 찾고 품질 인증을 받고 거래 관계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중소기업에 돌아오는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협상은 예상보다 훨씬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들의 이익과 직결되어 공개하기 어렵지만 관세 인하를 위한 다양한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합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협상팀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전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도 한국이 예상보다 세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리는 전략적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협상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뿐만 아니라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재무장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하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는 상무부 소관이지만 통화와 환율 문제는 재무부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하여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관세 협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회의는 여러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한국이 회의 개최국입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년 4개월 만에 만나는 무대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양 정상이 모두 한국을 만남의 장소로 선택했다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APEC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안보 측면에서도 관세 협상 측면에서도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관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대화를 통해 실무 협상에서 풀리지 않던 매듭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그의 핵심 공약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익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정부는 버티기 전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한국에 3,500억 달러 약 480조 원의 투자를 요구하면서 고작 20조 원도 안 되는 관세 수입을 얻으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도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라리 배째라는 자세로 버틸 수도 있다며 다만 협상과 외교는 결과가 중요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버틸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9월 수출 실적이 보여주듯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전체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한국은 양측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미국 시장 의존도를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의 특징은 소비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소비 성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만 가도 텔레비전이 23대, 자동차가 2대 이상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 대비 소비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 전자제품 같은 내구재 시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관세 부담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이지만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일시적인 수익 감소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 부담을 일부 지원해주는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와 네트워크 제공입니다. 셋째, 제품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도 무한정은 아닙니다. 한 정책 전문가는 우리는 미국처럼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기업이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지원, 품질 인증 비용 지원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합니다. 기업들이 혼자서 시장을 개발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존 FTA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했지만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내용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 등을 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일본, 멕시코,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한 이 협정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한국이 가입하면 수출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세 전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상품 수출 중심에서 벗어나 상품과 서비스의 융복합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산업 전문가는 AI와 로보틱스를 결합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IoT 등 첨단 기술과 제조업을 결합하면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한 정책 관계자의 비유가 인상적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집중호우와 같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 즉 통상 환경의 근본적 변화다. 초기에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4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개인의 정책이라기보다 미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WTO 체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공급망 안보가 중요해지자 각국은 핵심 산업을 자국으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과거 수십 년간 누려왔던 자유무역의 혜택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관세 위기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9월 수출 실적이 이를 증명합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과거 한국은 특정 시장과 품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마다 이러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잠재력 있는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 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들은 혁신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라는 집중호우를 맞았지만 이를 계기로 더 튼튼한 경제 체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APC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회담 결과입니다. 이것이 관세 협상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둘째, 4분기 수출 동향입니다. 9월에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꺾일지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들의 실태입니다. 전체 수출 통계는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넷째,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중국 경제의 회복 여부, 유럽의 경기 동향 등이 모두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집중호우에 비유한다면 한국은 지금 그 비를 맞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고통은 깊고 실질적입니다. 하지만 9월 수출 실적이 보여주듯이 한국 경제는 생각보다 강인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강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의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경한 협상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시장 다변화, 기술 혁신, 제품 고도화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동결하며 점유율을 지키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특정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위험합니다. 미국 시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세계는 넓고 기회는 많습니다.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위기는 혁신의 기회입니다. 편안한 상황에서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관세라는 압박이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기업이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자가 긴밀히 협력할 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넷째,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가격을 동결한 것, 삼성과 LG가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장기적 안목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체 수출 통계는 호조를 보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버퍼가 없습니다. 몇 개월간 적자가 지속되면 바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20년, 30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 지원,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제공과 네트워킹 기회, 제품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 등이 시급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야 합니다. 해외 바이어 발굴, 품질 인증 획득, 무역 분쟁 해결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기업들도 협력사인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을 자제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해외 진출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상생 협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 무역 질서는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WTO로 대표되던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는 약화되고 양자 협상과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이러한 큰 흐름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외교가 중요합니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무역 문제에서는 당당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중국과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 유럽, 아세안 등과는 협력을 강화하며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무역, 서비스 무역, 환경 기준 등 새로운 이슈들을 포함하는 21세 기형 FTA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경쟁력입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더라도 다른 곳에서 만들 수 없는 제품을 만든다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좋은 예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관세를 올려도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디자인, 성능, 가격 경쟁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싸서 파는 것이 아니라 품질로 인정받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일부 흡수하고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직접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독려해야 하고, 기업들은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 혁신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단순 암기와 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협업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AI 시대에 맞는 코딩 교육, 데이터 분석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산학 협력이 필수입니다. 인턴십, 프로젝트 기반 학습, 기업 연계 교육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모은 것입니다. 한국도 외국인 인재에게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국민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제품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제품의 품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LG 가전,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K-팝, K-드라마와 함께 K- 제품도 한류의 한 축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제품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사용할 때 그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내수 시장이 튼튼해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애국 소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품질과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조건이라면 우리 제품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659억 달러, 92조 7천억 원. 9월 수출액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관세라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우산을 쓰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세안, 유럽, 중남미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강점을 더욱 강화하며 AI와 로봇이라는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고통은 여전하고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은 늘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K- 방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으고 혁신하고 도전한다면 이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집중호우입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무지개가 뜹니다. 그 무지개 너머에는 더욱 강해진 한국 경제, 더욱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 더욱 풍요로운 국민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APC에서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4분기 수출 동향을 주시하며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발견한 역대 최고 수출 실적.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우리 기업들의 혁신 능력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출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기업인들, 협상 테이블에서 국익을 지키는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제품을 믿고 사용하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성과입니다. 위기는 위험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관세라는 위험 속에서 우리는 시장 다변화, 기술 혁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